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수원 KT 대 울산 모비스 경기입니다. 수원 KT는 지난 SK전에서 76대 81로 패배하며 연승행진이 끝났습니다. 양홍석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긴 시간을 뛰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윤기와 정성우, 김동욱 등 이번 시즌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의 김영환과 양홍석, 박지원 등과 잘 어우러지고 있지만 라렌의 경기 기복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이어스도 외곽 능력은 떨어지지만 특유의 탄력과 힘을 앞세운 골밑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모습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지난 KCC 원정에서 108대 109로 패배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승기를 확실히 잡은 경기였는데 서명진의 보네드 플레이로 연장으로 갔고 상대 김지환을 막지 못하며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장재석과 최진수 등 주전으로 여겨지는 선수들이 부진하기에 함재훈과 김영현 등이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가고 있는데 장기 플랜으로 볼 때는 긍정적일 수 없으며 클락과 토마스의 공격력도 떨어지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KT는 시즌 초 허훈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윤기의 활약으로 인해서 많이 상쇄된 모습이고 항상 포스트 플레이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KT이기에 하윤기의 활약이 너무도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전 SK전에서도 많은 턴오버로 경기의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라렌의 들락거리는 컨디션 때문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라렌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이어스의 활약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 아쉬운 KT입니다. 반면 울산 모비스는 직전 KCC와의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2차 연장까지 가면서 패하였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 내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용병들보다는 국내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잡고 있는데 노장 함재훈이 인사이드에서 나름 선전을 해주고 있으며 이현민의 외곽 공격도 직전 KCC전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바운드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수비 중심의 플레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KT가 앞서 있는 모습이고 최근의 휴식일 역시 하루 더 휴식을 취한 KT가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코트에서의 수비 실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KT이기에 오늘 모비스에게도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클락이 아직 폼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성적인 폼만 찾는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며 수비만큼은 모비스가 자랑하기에 KT가 자칫 말릴 수 있는 경기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모비스는 최대한 수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라렌과 마이어스 등 외인들의 활약이 좋지 않은 KT가 고전하며 득점 생산에 있어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비스 또한 원래 국내 선수의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었기에 외인 득점력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빅맨이 뛰어난 것도 아닌 모비스 입장에서 토마스의 부진은 득점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하나원큐 대 삼성생명 경기입니다. 하나원큐는 1쿼터에만 11점을 폭발한 고수를 앞세워 우리은행과 접전을 이어갔지만 후반 들어 박해진 수비에 실패하며 62대 76으로 패했습니다. 신지현이 경기를 잘 조립했지만 그를 지원할 가드 한 자리가 아쉬웠고 양인영은 골밑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팀으로 다시 돌아온 김희슬이 외곽포를 가동한 점은 팀에게 긍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4일 KB스타즈와 개막전에서 59대 68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핵심이었던 김한별이 떠나면서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진 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김한별을 보내고 김보미가 은퇴했지만 드래프트 1순위 신인인 이해란이 배혜은 이후 7로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신인이 됐고 강유림은 외곽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며 감독을 기쁘게 했습니다. 부상으로 고전하던 이주연이 14득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한 점도 팀에게는 호재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원큐는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 당분간 부천이 아닌 청라에서 홈 경기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우리은행 원정에서 전반에는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후반의 흐름이 가라앉으면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강팀으로 평가받는 우리은행에 패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구슬이 13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신지현의 얕은 완주가 다소 아쉬웠는데 전체적인 팀 페이스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특히 신지현은 이날 2점슛 성공률이 극히 낮았기에 빠른 속공 위주의 경기를 펼치는 팀이 2점 성공률마저 낮으면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리바운드의 열세도 갖고 있어 이번 삼성생명 상대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 KB전에서 패하였는데 2쿼터단 6득점에 그치며 분위기를 내줬고 후반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생명으로서는 김한별을 떠나보내는 순간 이번 시즌은 높이에서 분명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골밑 장악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 베테랑 배혜윤이 분전하고 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주연과 강유림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와 공격에 가담하는 것은 팀에게 반가운 모습입니다. 금일 경기에서는 양팀 주전 차이는 크게 없지만 벤치 싸움에서 삼성생명이 우세한 모습인데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하나원큐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은 KB스타즈에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훌륭한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혜윤은 물론 김단비, 이명관 등 하나원큐의 프론트코트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단이 있는 삼성생명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 하나원큐로서는 삼성생명의 빠른 속공과 물량 공세를 막지 못하며 경기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삼성생명 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